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제곱근에 대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연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좀 생소했었던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그간에 이제 계산해 왔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거꾸로 된 어떤 결과물을 보고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거나 헷갈렸을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우는 무리수와 실수를 같이 정리하면서 공부의 완성도를 높여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의 키워드로 정리해야 될 게 이미 배웠었던 것 중에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이제 그것과 상대적인 개념의 무리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실수라고 하는데 이제 수의 범주를 각각 분류해내면서 어떤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공부하는 데가 어디만큼 온 것인지를 안다면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나 아니면 나가야 될 그 양 정도를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내용이 수직선.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수들이 자기에 해당하는 점들을 다 찾아가면서 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수직선 이미 초등과정에서도 보았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중등과정에 웬 또 수직선 하고 나오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좀 더 그것에 대한 정체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다음의 내용은 이제 수의 대소관계. 참 선생님, 그거 딱 보면 모릅니까? 딱 보면 그게 누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소관계를 판단하게 될 때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판단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또 자주 듣게 되면서 여러분들 입으로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오늘 키워드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날 때쯤 누가 선생님이 언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공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개념 무리수와 실수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무리수와 실수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수의 범주까지 현재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냐면 지난 시간까지 공부하면서 이제 무리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수를 배웠냐면 유리수라고 하는 수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오자마자 유리수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이러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와 어떤 수로 옳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항상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은 무엇을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내용의 정의를 바르게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B분의 A의 꼴로 만들 수 있는 수 중에서 B가 0이 아니고 AB가 정수인 형태의 모든 수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정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양의 정수인 자연수와 그 다음에 음의 정수와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해주는 0으로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렇게 배웠죠. 이건 중등 2학년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자면 2분의 1과 같이 유한소수가 되는 것과 또 3분의 1과 같이 순환하는 무한소수, 즉 얘는 0.5가 되고 얘는 0.3333 하고 나가는 이러한 무한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다. 그래서 순환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소수점 이하의 0이 아닌 수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냐가 무한소수고 아니면 어떤 한정된 자리까지 나올 것이냐가 유한소수가 되는데 이때 순환하는 무한소수까지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유리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것 또한 B분의 A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역시 B는 0이 아니면서 A, B가 무슨 소인? 서로 소인 정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됐나요? 자, 추가적인 정의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주되게 이야기하게 될 바로 무리수다. 그 정의가 바로 뭐다? 무리수다. 얘는 뭐라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다시 한번 뭐라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과정에서 잠깐 언급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때 배웠었던 규체적인 예가 뭐였었다고? 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근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수를 면밀히 조사를 해본 결과 1.414 얼마 하고 나가면서 1.4도 2에 가까운 수이긴 한데 제곱했을 때 2에 가까워지는 수이긴 한데 1.96으로 2는 아니죠. 1.41도 그거보단 더 크죠. 앞서의 제곱수보단 더 커지지만 결국 2보다는 작은 수가 되고 1.414도 2에 가까워져 가긴 하지만 제곱했을 때 결국 2가 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1.414 얼마 하고 나가는 그 수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다. 그래서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바로 무리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가 바로 무리수예요. 자, 이제 우리는 수의 범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선생님, 수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마쳤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중등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또한 고등 과정으로 올라갔을 때 잠깐 그 수의 범주가 확장되는 그 단원 이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전체 단원은 바로 이 둘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네, 실수라고 한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실수. 미스테이크 아니야. 실수. 리얼 넘버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수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중등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수가 바로 실수가 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무리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무리수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유리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결국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는 실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실수는 큰 양대산맥으로 두 개로 나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죠. 이때 유리수와 무리수는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실수를 구성하는 큰 축인데, 어떤 실수는 유리수이거나 아니면 무리수입니다.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것은 빽 없어요. 그렇잖아.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 없죠. 밤이면서 낮일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자, 이러한 관계성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실수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개,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구성이 되며, 유리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무리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을 꼼꼼하게 정돈해 놓도록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지금 선생님이 거기에다 적어놓은 것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한번 연습장에 프리노트에 이 내용들을 정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혹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제자 중 선생님, 음의 정수는 뭔가요? 라고 묻고 싶은 제자가 있다면 네, 중등 1학년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주기 바라고요. 선생님,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죠? 라고 궁금하다면 중등 2학년의 그 첫 단원의 내용들을 조금 꼼꼼히 학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실수가 수 직선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목인즉슨 실수와 수직선 되겠습니다. 자, 이 실수와 수직선을 딱 적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할게요. 도형을 만들 때 우리가 중등 1학년 과정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점이 움직인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됩니다. 그리고 선이 움직인 자리가 뭐가 돼요? 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점이 반듯하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움직였으면 이 모든 점들이 다 자기 점을 찾으면서 직선으로 연결된다, 그 얘기죠. 싹 직선. 그런데 이때 이 직선들이 바로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 직선들이 구성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점들이 아주 조밀하게 따다다닥 붙여서 매우 많은 점들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자기 자리에 나는 1! 이렇게, 나는 2,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 막 이런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자리에다가 0이라고 이렇게 딱 쓸게요. 0. 이 점을 0. 여기서 한 칸만큼 떨어진 점을 우리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칸만큼 떨어진 점을, 0으로부터 두 칸만큼 떨어진 점을 2라고 하죠. 왼쪽으로 한 칸만큼 떨어진 점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왼쪽으로 두 칸만큼 떨어진 점을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리수 중에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가 각자 자기 자리에 점을 표현해서 존재하고 있죠.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같은 것은 0과 1 사이의 요 점이, 정 가운데 오는 요 점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유한소수도 나타낼 수 있고요. 순환하는 무한소수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분의 1과 같은 것은 0과 마이너스 1을 3등분한 것 중 요 자리가 바로 누구 자리가 되냐면 마이너스 0에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 3분의 1 자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수와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런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도 무슨 수하고? 옳지,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까지 일정 어느 부분들을 옳지 등분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알맞은 점들을 전부 다 찾아줄 수 있겠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질문할 수 있어야 돼. 무엇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실수잖아요. 조금 전에 실수는 어떻게 구성된다고 하셨냐면 실수는 크게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나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가 그것을 구성하는 전체입니다 라고 했어요. 얘는 실수인 점들이 전부 다 포함되면서 싹 일직선으로 연결된 것 아닙니까? 맞지? 그러면 무리수는 어떻게 그 자리를 찾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할 이야기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을 어떻게 찾아가냐면요. 여러분들 교재에 다음과 같은 수직선을 싹 그려놓으면서 선생님이 도형에 대한 넓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를 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 지금 무리수인 자리를 과연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수학자들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지금처럼 나와 있는 이곳에다가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을 그린 거죠.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싹싹 이렇게 그렸어요. 싹싹. 싹싹싹.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이렇게 싹.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각각 중점을 잡아서 다음과 같이 여기에다가 그 중점을 잡아서 그 중점간을 연결시킨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자, 이 노란색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요걸 찾는데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지 마. 아직 그 과정은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어요. 물론 그걸 아는 친구들이 조금 간단하게 찾았다고 하더라도 주눅 들지 마. 얘를 찾는 그 원리는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라고? 4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정사각형에서 자 이렇게 싹싹싹 4개로 나눠 놓으면 요 작은 삼각형 하나가 넓이가 얼마가 될까?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절반만큼이죠. 얘 하나가 2분의 1이야. 2분의 1이 몇 개야? 4개예요. 2분의 1 곱하기 4 해봐. 얘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그렇지. 2가 나온답니다. 이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 넓이가 2가 돼요. 한 변의 길이가 도대체 얼마였길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길래 그것을 제곱하면 2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까? 얘가 바로 뭐니? 제곱근의 정의지. 뭐의 제곱근의 정의? 2의 제곱근이 x가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x는 2의 제곱근 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찾는 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을 것이고 이 중에서 변의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길이는 항상 무엇으로 나타낸다? 옳지, 플러스로. 그래서 x가 0보다 커야 되는 길이를 표현하니까 x는 뭐가 된다? 루트 2가 되더라.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요. 이 길이가 얼마가 나왔냐면 루트 2가 나왔어요. 여기를 가위 대고 싹 잘랐어. 땅뚱.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그 길이를 그대로 떨어뜨립니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길이만큼을 그대로 이렇게 딱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쯤에 오는 것이 바로 여기쯤.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0으로부터 출발했고요.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양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얼마만큼 간 거야? 루트 2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라고? 네, 루트 2가 되니까 0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떨어진 이 자리가 루트 2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플러스 루트 2가 이 자리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음의 방향으로 지금 요 길이가 루트 2라 그랬어요. 0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음의 방향으로 가요.
즉 이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그대로 딱 잘라서 똑 떨어뜨렸더니 이쯤 오는 요 자리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길이하고 서로 같을 때. 됐어요?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어떤 것을 구해낸다라고 했을 때, 수직선상에서 이제 내가 뭐 길이를 구해낸다, 어느 자리에 점의 이름을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그 점의 이름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엇으로 찾아간다? 네, 다음과 같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출발점, 그 다음에 방향은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양의 방향이면 더해줘야 되고 음의 방향으로 갔다면 빼줘야 되고, 또 얼마만큼 갔는지 간 크기. 그래서 그 길이를 살펴보면서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한 넓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그 한 변의 길이를 루트 2로 추적했지만 한 변의 길이가 10이 되는 정사각형도 있을 수 있고, 넓이가 10이 되는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넓이가 5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넓이를 쉽게 파악을 해내고 그 파악한 넓이를 통해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찾아 제곱근의 성질을 통해서 한 변의 길이를 찾고 다음과 같이 알맞게 그 부분만큼 접근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말 뜻 무슨 말 뜻인지 알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실수와 수직선에서는 그러면 무리수 또한 표현될 수 있겠네. 자, 1, 2, 0. 자, 정수뿐만 아니라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수직선에 표현되었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모든 무리수도 표현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무리수들까지 전부 다 아울러 준다면 그 무리수와 유리수가 모두 자기 자리에 해당하는 점들로서 싹 조밀하게 연결된다고 했을 때 그때 뭐가 된다? 수직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직선에 대한 내용을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도 한 번쯤은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이제 대소관계를 이야기하게 될 때 또 양의 정수가 음의 정수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0이 음의 정수보다 크고 또 양의 정수가 0보다 크다. 뭐 이러한 내용들도 가지고 이제 처음 만났던 것이 이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등장한 실수와 수직선을 공부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개념은요, 이제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를 쭉 수직선에 표시해 놓고 그러면 수직선만 잘 살펴본다면 대소관계 또한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모든 수들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면서 찾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정리하기는 좀 복잡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간단하게 어떤 실수들을 조금 더 쉽게 누가 더 큰지 작은지 그 대소관계를 알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내용, 실수의 대소관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게 커, 이게 커. 어떤 게 커요? 선생님, 드디어 우리를 이렇게까지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까지는요, 수를 보면, 딱 보면 큰 게 뭔지 알죠? 그죠? 뭐가 큰지 딱 보면 몰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보기에도 이게 큰지 작은지 참 애매한 수가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매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A와 B라고 하는 실수 A, B가 있었는데 A, B가 실수일 때 A가 크냐 B가 크냐는 A에서 B를 빼보면 압니다. A에서 B를 뺐을 때 그 결과가 0보다 크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A가 B보다 큰 거죠. 아니, 어떻게 그걸 알죠? 쉽게 설명하면 마이너스 B를요, 우변으로 이항시켜봐. 그러면 옳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알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온답니다. 그 두 수가 모두 음수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큽니다. 맞죠? 그러면 빼봐요. 뺐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되면서 얘는 4가 되지 않겠니? 0보다 크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음수끼리의 관계에서도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게 되면 항상 양수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라고 한다면 A가 B보다 크더라.
실수 A, B에 대해서 얘네 둘을요 뺐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왔다? 0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얘 A와 B가 서로 어떻다?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살짝 이항시켜봐 마이너스 B를. 이항시키면 A와 B가 같아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 A와 B는 뺄 때 0이 나오게 되면 이 둘은 같더라. 물론 이 관계가 그 역의 관계. 역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어려울까? 반대로 살펴보는 그 관계도 성립해요. A가 B보다 크면 A에서 B 빼면 0보다 큽니다. A에서 B 뺐던 0보다 커지면 A가 B보다 큽니다. A와 B가 같다면 둘의 뺄셈은 둘의 차는 0입니다. A와 B의 차가 0이 나오면 그거 둘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또한 서로 맞는 이야기가 된다더라. 다음 A에서 B를 뺐더니 그것이 0보다 작았다라고 한다면 이랬다면 어떻다? 옳지. A가 뭐보다? B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A가 뭐보다 작다? B보다 작다. 이 내용 기억하죠.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냐? A에서 B를 뺐을 때 0이 되느냐?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작아지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실수의 어떤 대소관계를 파악해 나갈 수 있답니다. 사실 우리가 중등 1학년 과정에서 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수 사이에서 또는 유리수들 사이에서 대소관계를 판단했었어요.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음수들은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되고 양수들은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가 된다라고 배우고 0은 음수보다 크고 양수는 0보다 크니까 모든 양수가 음수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판단이 안 서는 경우에 모호한 그런 숫자들의 관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찾아갈 거냐면 이것 또한 역시 선생님이 말로 백날 실수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판단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실전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해질 겁니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